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을 생각하면 AI나 기계로 할 수 있는 교육은 AI나 기계로 하는 게 맞고 인간이 해야 되는 교육은 인간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지식경영의 그 세계적인 대가였던 이 양반입니다. 일본의 이제 히토츠바시 대학의 교수이셨는데요.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말했던 게 뭐냐면 지식은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분리가 된다. 이걸 기업에 응용해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두 개가 분리가 되는데 암묵지는 어떤 거냐면 이게 테스트 나리지라고 암묵지인데 경험에 의해서 획득된 지식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달이 올라갑니다. 암묵지라는 것은 개인의 특화된 어떤 지식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마 방송 쪽에서 하시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야, 보고 배워. 좀 신입사원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보고 따라해. 잘 보고 배워라. 근데 거기에 비해 형식지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객관적이고 문서적인 형태로 객관화될 수 있는 전달 가능한 지식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licit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건 문서화되어 있고 객관적인 하나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EBS 전체 내부 구조에 대한 문서, 이거 그냥 이 전체 층이 어떻게 구성됐나요? 봐, 설명, 이 각 층 해설도 봐봐. 이런 그냥 다 끝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요? 좋은 프로그램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에 맞이하는 남선수 PD가 예전에 이제 뿡뿡이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경영평가 와서 일부러 찾았어요. 이 양반 어디 있냐고. 근데 저는 정말 그 뿡뿡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발상, 일본의 방송 PD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뿡뿡이 같은 이런 식의 캐릭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발상이라는 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EBS가 또 굉장히 유명한 다큐, 어린이 프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특정 방송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EBS하고 대비되는 뭐 K모 방송사를 보면 어린이 프로 이런 걸 보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EBS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방송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 지식이 일치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스카우트 해버려요. 빼내가지고. 또 재밌는 게 빼내가도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이런 어떤 암묵지라는 게 조직에 치화되어 있는가 개인에 치화되어 있는가 이런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 겁니다. 개인을 빼가도 잘 안 돼요. 빼서 그대로 인식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 조직 문화가 다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노나카 교수의 이론에 기반해서 본다면 지식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 암묵지하고 형식지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암묵지의 기반 교육은 인간이 담당하고 형식지 기반 교육은 AI나 기계가 담당하면 되지 않냐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조차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조차도 이제는 기계가 잘하는 건 기계한테 넘겨주자. 지금부터까지는 구별해줬습니다. 모든 걸 인간이 다 했습니다. 교사가. 근데 이거 넘겨주고 암묵지, 즉 정말 필요로 하는 암묵지 기반 교육은 인간이 담당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암묵지 역량은 저는 5가지로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성. 그 다음에 창의성과 동시에 중요한 게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따라서 선택지를 만들어내고 즉 문제 해결하는 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옵션을 만들고 마지막에 조건과 가장 조건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수학 문제 풀고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리더십. 결국에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복잡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그리고 자기네 팀원들을 끌고 가는 이런 어떤 기능들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 기본적으로
열정이 없으면 이 전체 기능, 이 전체의 이런 변수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미쳤습니까? 이런 가게. 대충 살아도 뭐 적당히. 아, 심지어 기업조차도 그래요. 기업들은 정말 인사고과도 가차없이 합니다만 기업도 똑같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8대2 법칙. 일하는 사람 20%밖에 없다. 근데 결국에는 열정 있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근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십을 가지죠. 그 다음 발등에 대한 조정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리더십도 그렇고 문제 해결 과정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이 없이 결국에는 이런 기능들이 아무리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가 다 모여서 암묵제라는 지식을 작동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러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러닝에 제가 했던 이론적 기반은 이 5가지 요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해결 능력, 이것도 문제 정의 해결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리더십은 팀과 개인과 팀이 문제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만 팀에 대전을 할 때는 팀장 주도의 문제 해결을 설계해야 됩니다. 열정, 팀 내에서 협조를 해야 되고 팀 간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업을 빨리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더라고요. 갈등 조정 능력. 나중에 이제 한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러닝에서 결국에는 제가 추구했던 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뭐냐면 멘토로서의 교사, 즉 티칭보다는 멘토링이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원리주의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2003년부터 제가 G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G러닝이라는 시스템이 학교에 들어가면 굉장히 교사들의 역할이 바뀝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사들이 감이 좋은 사람은 금방 합니다. 쭉 시스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저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뭐 특별하게 역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G러닝이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면 교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니,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아, 교사 필요 없습니다. 2번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고객했어요. 2006년도. 근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뭘 할까요? 멘토로서 교사가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교사의 본연의 관찰자로서의 교사에 충실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암묵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학생을 키울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교사는 뭐냐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저는 이제 G러닝 처음 만들 때 생각했던 그거거든요. 애플이라는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왜 단어를 그렇게 끊임없이 10번, 20번 선생님이 애플이라고 외치고 학생이 따라하고 이걸 왜 계속할까? 그 기계에 맞으면 되거든요. 정말 기계 로봇이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해주면 너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애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것을 애플 사과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도 애들이 사전 뒤져서 다 찾습니다. 왜? 그 단어를 모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옆에 팀 진도 나가는데 자기 팀 못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 찾습니다. 근데 그걸 왜 교사가 해야 되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학생도 그럽니다. 왜 계속 형식지의 이런 어떤 흡수 지식의 암기 이것만 해야 될까? 능동적이고 암묵지 생산자로 학생을 해야 돼. 이게 본질적인 학생들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것들이 그다음 저로서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